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42살의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서죠. 38살의 아내 역시 중견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으로 남편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지만 그래도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섭니다. 이 부부에게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8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순하고 착한 성격이지만 요즘 들어 학교 공부가 어렵다며 자주 엄마에게 힘들다고 말하곤 하죠. 아내는 아들의 학업을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 엄마들은 벌써부터 영어 학원에 수학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고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과외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아내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아이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아들만큼은 뒤처지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외 선생을 구하기로 결심했죠. 며칠간의 검색과 면접 끝에 29살의 여자 과외 선생을 채용했습니다. 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이 선생은 밝고 성실한 이미지였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잘 다룬다는 평이 좋았죠. 첫 면접 때 아내는 이 선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 과외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왔거든요. 남편도 처음 과외 선생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선생이라며 아들 교육을 잘 맡아줄 것 같다고 말했죠. 과외는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과외비는 시간당 5만 원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죠.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은 과외 선생을 좋아했고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아내는 과외 선생에게 점점 신뢰를 갖게 되었고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가 퇴근이 늦을 때면 과외 선생이 먼저 와서 아들과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죠. 남편 역시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과외 선생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 교육에 열심이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평범함 속에는 언제나 균열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과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아내는 과외 선생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퇴근하면 과외 선생이 정리해둔 아들의 공부 노트를 보며 감탄하곤 했죠. 어떤 날은 과외 선생이 아들에게 간식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에 보너스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은 과외 선생을 만났다며 자랑했죠. 하지만 아내가 알지 못하는 변화들이 집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퇴근 시간은 보통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는데 과외가 끝나는 시간과 거의 겹쳤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과외가 진행되는 동안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미 과외 선생은 짐을 챙기고 있거나 막 현관문을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의 퇴근 시간은 더 불규칙했습니다. 대기업 특성상 야근과 회식이 잦았고 주말에도 가끔 골프 접대가 있다며 집을 비우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과외가 있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유독 일찍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죠. 남편은 과외 선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학습 진도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었죠. 그러다 점차 과외 선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주말에는 뭘 하며 지내는지 같은 가벼운 대화들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도
남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고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과외가 진행 중이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과외가 끝나자 과외 선생이 현관으로 나왔고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과외 선생은 우산을 안 가져왔다며 난처해했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빠가 착하다고 생각했죠. 과외 선생도 고맙다며 차에 올라탔고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죠. 남편은 비가 와서 선생님을 태워다 줬다고 말했고 아내는 당연한 일이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과외 선생은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외 일정 변경이나 아들의 학습 상황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점차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서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모티콘도 자주 주고받았죠. 과외가 시작된 지 2달째 접어들자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주말이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들과 놀아주곤 했는데 요즘은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외출을 했죠. 회사 일이 있다거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과장 직급이면 주말에도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죠. 양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때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헤어스타일을 정돈했습니다. 전에는 무심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향수도 새로 샀는지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외출하고 난 뒤 아내는 빨래를 하다가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 묻은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립스틱 자국이었죠. 핑크빛이 도는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이 실수로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사용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갔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슬쩍 웃음을 짓곤 했죠. 아내가 뭐냐고 물으면 회사 동료의 농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휴대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결혼기념일로 설정해뒀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였죠. 아내는 몇 가지 숫자를 눌러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것 같아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죠.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대답했죠.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지만 아내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질을 하다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죠. 아빠가 지난주에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순진하게 대답했죠. 과외 끝나고
아빠가 선생님한테 저녁 먹었냐고 물어봤고 둘이 같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을 뿐이라고 했죠. 과외비도 제대로 못 받는 선생님이 불쌍해서 그런 거라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일상은 점차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남편과 과외 선생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남편의 변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로 산 향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와이셔츠, 그리고 아들이 무심코 한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죠.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샤워를 하는 동안 재킷 주머니를 뒤져보기도 했죠. 하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이나 명함 같은 것도 없었죠. 남편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죠.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남편에 대한 불신으로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고, 만약 정말 무언가가 있다면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엄마들 5명이 근처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학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바쁘냐고 말이죠. 아내는 별 생각 없이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죠.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압구정동 카페에서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둘이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죠.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어색한 침묵을 지켰죠. 그 엄마는 미안하다며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던 토요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거였죠. 그 여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과외 선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9살의 젊고 예쁜 여자. 남편이 최근 들어 유독 관심을 보이던 그 선생이었죠.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죠.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럴 수 있을까 의심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회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설 탐정을 아느냐고 말이죠.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동료는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죠.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있었죠. 불륜조사 전문이라는 광고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였고 조사 비용은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했죠. 아내는 몇몇 업체의 전화번호를 메모했지만 선뜻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한다는 건 남편을 완전히 의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의심만 하며 지낼 수는 없었죠. 월요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의 행동 변화와 과외 선생에 대한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탐정은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하다며 위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고 비용은 3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면 사진과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죠. 하지만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수요일 과외가 있는 날이었죠. 아내는 회사에서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 조퇴를 했습니다. 오후 5시쯤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과외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온 셈이었죠.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죠.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내는 본능적으로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내렸습니다. 과외 선생이었죠. 과외 선생은 남편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남편도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둘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온 사이처럼 말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과외 선생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의 차는 그대로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재빨리 아파트 입구 옆 나무 뒤로 몸을 숨겼죠. 몇 분 후 남편이 주차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고 아내는 조금 시간을 두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들과 과외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공부를 시작한 모양이었죠. 남편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거실로 들어갔죠. 과외 선생은 밝게 인사했고 아들은 엄마가 일찍 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두통이 심해서 일찍 왔다고 말했습니다. 과외 선생은 괜찮으냐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죠. 남편도 안방에서 나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좀 쉬면 된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과외 선생을 차에 태워다 줬고 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이였습니다. 과외가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아내는 억지로 밥상을 차렸고 네 식구가 함께 앉았죠. 아들은 오늘 과외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마디를 덧붙였죠. 아빠랑 선생님이 오늘도 손을 잡고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죠. 아들은 순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아빠가 선생님 손을 잡아줬다고 아빠가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차에서 내릴 때 가방이 무거워 보여서 잠깐 손을 잡아줬을 뿐이라고 했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아내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과 아들의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과외 선생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 손을 잡았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탐정은 이제 본격적인 미행과 증거 수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초조한 마음으로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사흘 뒤 금요일 저녁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아내는 회사를 일찍 나와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탐정은 노트북을 켜고 사진 파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편과 과외 선생이 강남의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호텔 커피숍에 앉아 마주보며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남편과 과외 선생이 영화관에 들어가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모든 장면이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낮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과외 선생을 만났던 겁니다. 탐정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카드로 호텔 식사비, 영화 티켓, 백화점 구매 내역이 찍혀 있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최근 2달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과외가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탐정은 아내가 과외 선생에게 입금한 통장 내역과 과외 선생의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봤다고 했죠. 과외비로 받은 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과외 선생은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들 교육비로 준 돈이 사실상 남편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쓰인 셈이었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메시지 내역도 확보했다고 말했죠. 남편이 회사 컴퓨터로 과외 선생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친밀한 표현들과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빼곡했죠. 탐정은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아들의 과외 선생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는 탐정이 보내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사진과 메시지, 내역,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과외 선생을 상대로 상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죠. 아내는 2가지 소송을 모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과외 선생도 용서할 수 없었죠. 자기 집에 드나들며 아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남편과 관계를 맺었다는 게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며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먹었죠. 마침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과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과외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아들과 과외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집에 있었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일찍 왔다며 인사했지만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며 투덜댔지만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죠. 과외 선생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죠.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는 사진,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외 선생도 사진을 보고는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죠. 아내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로 만났던 거라고 발뺌했죠. 과외 선생이 진로 상담을 요청해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카드 사용 내역과 메시지 내역까지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되물었죠. 젊은 여자랑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며 자기만 유독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과외 선생은 그새 짐을 챙겨 현관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가로막았죠. 아내는 과외 선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믿고 집에 들였더니 남편을 유혹했다고, 과외비로 받은 돈으로 데이트를 즐겼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과외 선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상간 소송으로 고소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 더 이상 과외를 할 수 없게 만들 거라고 했죠. 과외 선생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과외 선생은 허겁지겁 집을 나갔습니다. 과외 선생이 나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당장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내는 법원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고 과외 선생에게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부정한 관계로 가정을 파탄낸 직원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남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특성상 도덕적 문제에 엄격했고 특히 임원 승진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더욱 치명적이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승진 기회는 날아갔고 직장 내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동료들은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상사들도 냉랭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외 선생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과외 선생 커뮤니티에 퍼지며 더 이상 과외 일을 구할 수 없게 됐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선생은 절대 고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결국 과외 선생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죠. 왜 아빠가 집에 안 오는지, 왜 과외 선생이 바뀌었는지 계속 물어왔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아내가 승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명백했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도 충분했죠. 법원은 아내에게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고 남편에게는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만 주었습니다. 석 달 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남편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아들 양육비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과외 선생도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남편과 과외 선생의 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법적 문제가 불거지자 과외 선생은 남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남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달콤했던 관계는 법정 싸움 속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했고 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배신감과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사회적 평판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며 한 달에 2번 아들을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파국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신뢰를 배신한 과외 선생.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낸 아내의 용기법은 정의를 실현했지만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고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